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주게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앞서서 배웠던 그 베이지 룰, 베이지 테오렘에 따르면 이 포스테리어가 이 프라이어와 그리고 라이클리우드를 곱한 것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베이지안 어프로치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프라이어 때문인데요. 이 프라이어라는 게 우리가 뭔가를 아직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어떤 분포를 따를 거다라고 주관적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로 상정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정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적용할 때 두 번째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은 이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를 곱하면 어떤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폼으로 우리가 그 사후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널리틱하게 계산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클로즈드 폼으로 딱 떨어져서 어떤 분포 형태를 우리가 예를 들면 PDF나 이런 거를 어떤 수식으로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프라이어들은 방금 설명한 이러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어널리틱하게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라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디파인을 해보면, 자, 어떤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들인데요. 이게 라이클리후드의 컨주게이트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이 포스테리어가 이 프라이어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라이어들이 우리가 이 라이클리후드 펑션의 컨주게이트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살펴보면 우리 베타 디스트리뷰션하고 바이노미얼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자, x가 우리가 바이노미얼 n 뮤를 따른다 라고 하면 이때 그 PMF가 이렇게 정의가 되죠. 라지 n 뮤를 두 개를 모수로 가지고요. 그리고 n, x, n개 중에서 x개를 뽑는데 이 x개가 1이 되고 마이너스 뮤의 라지 n-x, 나머지 애들이 이제 0이라는 아웃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x는 0, 1, 자, 이렇게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자, 이때 우리가 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요 뮤라고 하는 파라미터, 자, 이 뮤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0에서 1 사이에 컨티뉴어스한 값을 가지는 그러한 변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얘를 일종의 확률 변수로 가정을 하고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고 해보죠. 그래서 뮤가 알파, 베타를 모수로 가지는 이러한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PDF는 알파, 베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파, 자, 이렇게 컨스턴트 앞에 붙고요. 뮤의 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1 마이너스 뮤의 베타 마이너스 1. 그렇죠? 여기서 뮤는 당연히 0에서 1 사이의 인터벌에 존재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포스테리어를 한번 구해보죠. 그러니까 뮤에 대한 포스테리어인데, 여러분들 베이지 룰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서는 뮤가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뮤라고 하는 값의 포스테리어는 우리가 만약에 x가 h다, 그러니까 라지 n개 중에서 스몰 h개가 뭐 앞면이 나왔다, 1이라는 아웃컴이 나왔다 라는 관측치가 있다고 해보고요. 그러면 n 알파, 자, 이러한 파라미터들로 디파인 되는 어떤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예요. 자, 얘는 뭐에 비례하냐면 라이클리후드 곱하기 프라이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라이클리후드가 바로 얘를 의미하죠.
근데 이 x가 이러한 PMF를 가지는데 우리가 h개의 x들을 관찰을 한 거니까 x는 h인 그 probability가 바로 likelihood가 되겠죠. 그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모수랑은 상관없는 그러한 컨스턴트 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비례한다 라는 부분에 의해서 생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뮤의 h 1-뮤의 라지 n-h, 자 요게 라이클리드가 될 겁니다. 다음 곱하기 prior, 바로 요 디스트리뷰션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요 컨스턴트 부분은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략을 할 수가 있고요. 뮤의 알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뮤의 베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또 비례하는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면 뮤의 h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1 마이너스 뮤의 라지 n 마이너스 h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폼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결국에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이 부분이죠. 얘는 어차피 이 전체 확률을 적분했을 때 1이 되도록 앞에 곱해주는 그러한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얘는 모수를 h 플러스 알파 그리고 n-h 플러스 베타 이렇게 두 개를 모수로 가지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PDF 폼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얘를 적분해서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컨스턴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likelihood가 바이노미얼일 때 그때 이 바이노미얼의 모수 뮤에 대한 prior 디스트리뷰션을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했더니 이 posterior 디스트리뷰션이 베타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프라이어가 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뮤, 이 likelihood의 뮤에 대해서 컨주게이트 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여기서 베타가 이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되는 건데 이러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이용을 했더니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클로즈드 폼으로 어널리틱하게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예제도 한번 살펴보죠. 이번에는 베타 디스트리뷰션과 이제 버너리 디스트리뷰션 이 둘 사이에 이제 컨주게이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가 버너리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모수로 가진다고 해보죠. 그러면 PMF는 x 기분 세타가 세타의 x승 그리고 1-세타의 1-x. 여기서 x는 0 또는 1이 될 거고요. 자, 이때 이 세타라고 하는 모수가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 덴시티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베타 여기다가 세타의 알파 마이너스 1승 그리고 1-세타의 베타 마이너스 1승.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x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뭔가 관찰이 됐을 때 그때 이 세타 디스트리뷰션이 x가 관찰이 되고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이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 해당이 될 거고요. 얘는 likelihood 곱하기 likelihood는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prior 세타 기분 알파, 베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이 probability 펑션을 이제 노멀라이징 하기 위한 컨스턴트는 제외하고 비례하는 부분, 이 모수에 대해서 비례하는 부분만 남겨보면 세타의 x, 1-세타의 1-x. 자, 그리고 이 뒤에 프라이어 부분에서는 세타의 알파 마이너스 1승, 1-세타의 베타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알파 더하기 x 마이너스 1 그리고 1-세타의 베타 더하기 1-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형태죠. 알파 플러스 x
그리고 베타 더하기 1-x를 모수로 가지는 그러한 베타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likelihood를 베르누이라고 놓고, 그리고 이 베르누이의 모수 세타에 대한 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했더니 포스테리어가 베타 디스트리뷰션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때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바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베르누이 라이클리후드 펑션에 대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제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통은 우리가 이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클로즈 폼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이렇게 프라이어가 주어져 있는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로 정의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프라이어와 같은 형태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관계를 하나의 테이블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라이클리후드가 버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프라이어를 베타 디스트리뷰션으로 놓으면 포스테리어도 베타가 되고요. 라이클리후드가 바이노미얼이다. 이때도 프라이어를 베타 디스트리뷰션으로 놓으면 자동적으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도 베타 디스트리뷰션 형태가 됩니다. 자, 만약에 라이클리후드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 그러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여기 이거는 이제 유니베릭 경우인데요. 뮤하고 시그마 제곱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뮤에 대한 프라이어로 가우시안을 가정을 하고 시그마 제곱에 대한 프라이어로 우리가 인버스 감마 펑션이라는 거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정의를 하게 되면 포스테리어도 같은 형태로 나와요. 각각 이 데이터가 관찰이 됐을 때 이 뮤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도 가우시안이 되고 시그마 제곱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인버스 감마가 되고요. 자,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우시안과 인버스 감마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이 가우시안은 이제 멀티베리트 가우시안이에요. 멀티베리트 가우시안일 때는 뮤 그리고 코비런스 매트릭스. 자,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가 존재하죠. 이때 마찬가지로 뮤에 대해서는 멀티베리트 가우시안을 프라이어로 정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코비런스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인버스 위샬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정의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의 위샬트 디스트리뷰션이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멀티베리트 버전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렇게 프라이어를 정의를 하면 포스테리어도 가우시안 그리고 인버스 위샬 이렇게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라이클리후드다. 그때는 우리가 프라이어로 이 디리클렛 디스트리뷰션을 프라이어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포스테리어도 이 디리클렛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사실 살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큰 그림에서 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는 거의 뭔지 이 개념과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런 라이클리후드 펑션에 대해서 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인지 이런 것만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그때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PDF나 PMF를 찾아보시고 앞서 우리가 예제에서 했던 방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같은 폼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는 개념을 살펴본 이유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버빌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봐도 수많은 디스트리뷰션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머신러닝 컨텍스트에서 특별히 중요한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이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자세하게 살펴봤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베이지안 어프로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베이지안 어프로치의 핵심은 결국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하는 게 핵심이 되니까 이제 그때 많이 활용되는 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으로서 많이 활용되는 이러한 베타 디스트리뷰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이 머신러닝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제 이거를 살펴보기 위함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개념은 이제 sufficient statistic,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 충분 통계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tatistic은 앞에서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statistic은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펑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디터미니스틱한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러한 statistic 중에서 특별히 sufficient statistic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 데이터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이런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는 그러한 스태티스틱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샘플링이 됐는데 이 데이터가 샘플링된 그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추론을 할 때, 인퍼런스를 할 때 필요한 그러한 정보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얘네들만 있으면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온전히 표현을 해낼 수 있다. 그러한 스태티스틱을 우리가 특별히 sufficient statistic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sufficient statistic은 우리 뒤에서 우리가 exponential family를 정의를 할 때 등장하는 개념이라서 이제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멀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세타라는 파라미터로 디파인 할 수 있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해보죠. 자, 그리고 x를 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그러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 디스트리뷰션의 모수는 이제 세타 제로가 되고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이제 모르게 되죠. 이 파퓰레이션에 대한 파라미터가 되니까요. 자, 이때 x에 대한 어떤 함수들의 벡터가 이제 phi x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sufficient statistic for 세타 제로라고 불러요. 세타 제로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는 통계량이다 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것들이 세타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다 담고 있을 때 우리가 얘를 sufficient statistics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제 테크니컬리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이 x에 대한 probability가 여기 있는 것처럼 세타에 디펜던트 하지 않은 그러한 텀과 그리고 세타에 디펜던트한 텀으로 팩토라이즈가 되는데 이 세타랑 디펜던트한 텀이 이 phi x를 통해서 충분히 디파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팩토라이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 phi x는 세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어떤 모수가 주어져 있을 때 x에 대한 probability를 우리가 알아내는 데 있어서 당연히 모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수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phi x로 디파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hi x를 알면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고 결국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x에 대한 probability를 우리가 define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phi x를 우리가 sufficient statistics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피셔-네이만 티오렘을 살펴보면 x가 이러한 px라고 하는 density,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이때 phi x라는 걸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sufficient하다 라고 부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이렇게 팩토라이즈 되는 거예요. 그래서 hx 그리고 g 세타 phi x 자, 이렇게 팩토라이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얘는 세타랑 무관한 텀이죠. 세타의 독립적인 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텀은 이 phi x라고 하는 이 sufficient statistic을 통해서 이 세타에 대한 디펜던스를 다 담고 있는 그러한 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팩토라이즈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때의 phi x를 세타에 대한 sufficient statistic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된 그런 샘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unknown distribution이 과연 무엇일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퀘스천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관찰을 하게 됐다. 점점 더 모으게 됐다. 그러면 이 디스트리뷰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할 것인가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non-parametric한 그런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파라미터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어떤 디스트리뷰션들은 유한 차원의 sufficient statistic, 앞에서 봤던 그 유한계의 sufficient statistic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수가 데이터를 아무리 관찰을 해도 늘어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디스트리뷰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디스트리뷰션들이 바로 exponential family distribution이 되고요. 그리고 이 exponential family가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프로퍼티들을 만족하는 유일한 그러한 디스트리뷰션들이라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머신러닝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더 많은 파라미터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아무리 늘어나도 고정된 개수의 그런 통계량들을 가지고 이 디스트리뷰션을 설명할 수 있다면 결국엔 데이터가 무한히 많아지면 그 통계량의 정밀도는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exponential family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exponential family는 이제 파라미터로 세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형태로 정리되는 모든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exponential family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x라는 텀이 있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exponential of 세타 phi x의 어떤 이너 프로덕트 마이너스 a 세타라고 하는 어떤 함수. 자,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모든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exponential family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의 phi x는 이 sufficient statistic을 담고 있는 벡터가 되고요. 그리고 a 세타는 이 density를 적분했을 때 1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normalization constant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로그 파티션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a 세타는 어차피 x랑 상관없는 텀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요 hx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결국 이 probability density가 exponential of 세타의 transpose phi x, 자, 여기에 비례하는 그러한 디스트리뷰션들이 이제 exponential family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exponential family의 가장 대표적인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exponential family의 정의 안에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뭐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phi x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x랑 x 제곱. 자, 그렇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exponential family다 라고 하면 x 기분 세타가 exponential of 세타 트랜스포즈 phi x. 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었죠? 요 부분이 exponential of 세타 1 x 더하기 세타 2 x 제곱.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세타를 이렇게 한번 디파인을 해보죠. 시그마 제곱분의 뮤 그리고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 자, 여기 트랜스포즈 해서 이렇게 칼럼 벡터로 표현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density, 자, 얘를 다시 써보면 세타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exponential of 시그마 제곱분의 뮤 x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제곱.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바로 유니베리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PDF에 나오는 텀이죠. 여기에 원래 앞에 이제 컨스턴트가 붙죠. 적분을 해서 1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컨스턴트가 붙습니다. 그게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x랑은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얘를 적분을 해서 우리가 덴시티를 1로 만들어 주려면 자연적으로 이런 노멀라이징 컨스턴트가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결국 세타를 이렇게 디파인을 하면 이러한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한 멤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sufficient statistic은 바로 요 x와 x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두 번째 예제에 대해서 이 버널리 디스트리뷰션도 역시나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하나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우시안에서 했던 것처럼 이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그 폼으로 원래 이 버널리 디스트리뷰션의 PMF를 정리를 해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습 삼아 예제를 한번 수행을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얘가 따른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멤버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 랜덤 베리어블 x가 따른 디스트리뷰션의 PDF는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는 이러한 형태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직접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제 이거는 살펴보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이 익스포넨셜 패밀리라는 이 디스트리뷰션들은 적당한 형태의 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포스테리어를 어널리틱하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머신러닝 컨텍스트에서 이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한테 아주 편리한 그런 성질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디스트리뷰션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추정의 정밀도가 높아진다. 왜냐하면 어차피 유한계의 그러한 sufficient statistic으로 이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모두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모델의 파라미터들,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어떤 일종의 레이턴트 벡터로 보게 되는데, 베이지안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의 이 포스테리어를 어널리틱하게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 각각의 턴들에 대한 그런 개념 정도는 명확히 파악을 하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시면 조금 더 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